우리가 인생에서 노동력 대비 가치를 크게 평가받았을 때는 과연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5살부터 13살 때까지 딱 8년간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고 때로는 보상도 받아요. 엄마, 나 잘했지? 오, 잘했네. 아이고, 참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요. 특히 명절 때는 하이라이트죠. 친척 어른들을 만나 한번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아이고 조그만 하던 게 많이 컸네. 맛있는 거 사 먹거라. 또는 중학교 올라가면 학용품이나 문제집 살 때 쓰거라 하면서 딱 10초, 20초, 30초 만에 5,000원, 만원 막 들어오잖아요. 거의 빌 게이츠급이죠. 이때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아유 주시지 마세요 하시면서 만원짜리가 들려있는 어르신들의 손을 부여잡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은근슬쩍 어르신의 손을 아이 주머니 깊숙이 찔러주시기도 하죠. 그 다음 상황이 예상되시죠?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김없이 엄마는 딜에 들어가요. 너 그 큰 돈 잃어버리면 끝이니까 엄마한테 맡겨.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줄게.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이자 쳐서 돌려준다는 딜도 해요. 아이는 진짜 줄 거지? 줄 거지? 몇 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도 야, 너 엄마 못 믿어? 준다니까. 이 한마디에 보통 넘어가죠. 그렇게 명절이 지나면서 중간중간 내 세뱃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 내 세뱃돈 잘 있지? 하고 물어보면 엄마는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지만 그럼 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치의 의심을 품지 않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사춘기도 오고 친구도 생기고 머리도 커져서 돈도 쓰고 싶은 나이가 됐어요. 이때 몇 년간 모아놨던 세뱃돈이 떠올라 조금 청구를 해봐요. 그런데 바로 돌아오는 한마디가 있죠. 야, 너 그 큰 돈 어디에 쓰려고? 학생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이때부터 실랑이가 벌어지고 끝내 겨우겨우 몇만 원 받아내요. 몇 주가 지나서 다시 한번 청구를 하면 또 반복이 되죠. 이 실랑이가 점점 강해지면 결국은 맘스터치까지 당하고 나면 종료가 돼요. 이 경험을 뼈저리게 한 아이는 드디어 깨닫게 되죠. 내 돈이 중앙에서 컨트롤되면 사용시 출처를 밝혀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이 소명이 안 될 때는 심지어는 강탈당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서랍 속에, 옷장 속에, 신발 깔창 밑으로 이 돈이 흘러들어가요. 사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남편들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 잘 알아요. 2019년 현재 내 계좌에서 내 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 입금을 하면 금융사는 이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보고를 하죠. 그리고 FIU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의심이 되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의 정보를 제공해요. 올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 괜히 자금 세탁도 아닌데 의심을 받아서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전산상 숫자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거죠. 한국만 있는 법일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현금이 불법 시장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탈세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도 있는 법이에요. 물론 이런 식으로 좋은 취지도 있지만 한편에선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마치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사생활 침범 면에서는 또 쟁점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혹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로 여전히 분분한데 일단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여전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지하는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열광을 하고 있고 현재 통화 시스템은 중앙 집권 방식이지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방식, 그러니까 진정한 화폐 민주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열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반영하듯 하루 이용자 15억 명, 월간으로는 23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금융당국과 정부는
리브라가 탈중앙화와 자금 세탁의 위험이 존재하며 가치가 불분명해 가격이 널뛰게 하기 때문에 화폐로서 적당하지 않다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하는 페이스북 측에서는 아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즉 법정화폐와 연동하고 담보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향후엔 달러가 디지털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며 여전히 미국이 굳건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페이스북 리브라와 연동하는 법정화폐 바스켓에 달러, 유로, 파운드, 엔이 들어가 있는 반면 중국 통화, 그러니까 위안화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시진핑은 이 소식을 듣고 발끈해서 중국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 금융당국과 정부가 리브라와 관련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동안 중국이 서둘러 선점을 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이게 실체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없다 해도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리브라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과 연동하고 중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위안화와 연동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위안화로만 하면 공신력이 있을까요? 금도 함께 연동시키면 모를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수면 아래에선 꿈틀거리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어야겠죠. 절대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거나 비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게 듣고 넘기셨으면 좋겠네요.